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수많은 스탠다드 중에 제일 처음 인지했던 곡이 어떤 건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대학교 1학년 때쯤에 우연히 앨범을 하나 샀는데 그 CD 안에 그냥 다른 곡들을 이렇게 듣다가 딱 꽂히는 곡이 한 곡 있었어요. 노래 제목은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 그 곡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 그 곡 되게 좋아했었지 그 버전을. 그래서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를 5버전 정도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정해봤고요. 이 곡은 그 유명한 작곡가 콜 포터가 콜포터. 1929년에 뮤지컬에 쓰였던 곡이래요. 역시 스탠다드들이 뮤지컬이나 영화 음악들이 많았듯이 Wake Up and Dream이라는 뮤지컬에 처음 쓰였었고 그 콜포터 곡들 중에 어쩌면 가장 많이 이렇게 리메이크되고 불려진 그런 곡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첫 번째 제가 제일 처음 인지했었던 그 곡을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비 맥펄린과 허비 행콕 피아니스트 허비 행콕이 둘이 듀오로 연주한 버전이 있는데 The Other Side of Round Midnight이라는 앨범인데요. 덱스터 고든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덱스터 고든이 86년도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됐던 그 재즈를 소재로 한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 라운드 미드나잇의 사운드 트랙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해서 영화에 집중한 게 있고 약간 외전으로 The Other Side of Round Midnight이라고 이 앨범인데 덱스터 고든 이름으로 나왔는데 연주가 없어. 덱스터 고든 연주가 들어간 곡은 한 6곡. 그러니까 이 곡에는 이 곡에는 없죠. 그래서 이제 허비 행콕이 프로듀싱을 겸했는데 허비 행콕과 바비 맥펄린의 보컬로 아주 담백한 버전으로 담겨 있었고 그걸 제가 21살 20살 요 나이 때 듣고 와 이거는 너무너무 좋다 했던 그 버전인 거죠. 저는 바비 맥펄린이 부른 이 노래를 김 감독이 보내줘서 처음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비 맥펄린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 정말 깜짝 놀랐어. 역시 바비 맥펄린이구나. 그 당시 바비 맥펄린은 아마 이제 재즈 씬에서 이렇게 탁 떠오르고 이제 막 활동해 나가는. 그래서 이런 사운드 트랙, 이 라운드 미드나 사운드 트랙에는 뭐 거의 올스타들의 모임이라고. 그 재즈 영화니까 그 당시 허비 행콕 재즈 뮤지션이 앨범들을 프로듀싱을 하고 영화에 쓰이는 음악들, 영화에 직접 출연하기도 해서 뭐 웨인 쇼터, 존 맥러플린 이런 사람들이 다 가담해서 만든 앨범인데 바비 맥펄린이 왜 그 스캣과 한 번에 두 음을 내는 거 있죠. 폴리포닉 오버턴 싱잉이라고 하던데 그 유명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누군지 아시죠? 저 도너리 비 해피. 예, 그 우리나라를 한때 뒤집어 놨던 곡 도너리 비 해피를 부른 가수인데 그러니까 유명하잖아요. 그 리듬 박스를 가슴으로 해갖고서 그렇죠. 가슴 쳐가면서 입으로 스캣하고 입으로 모든 걸 다 하는. 난 정말 감동받았어요. 난 이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들었는데 바비 맥펄린이 굉장히 시험적인 뮤지션이에요. 정말 그 캐릭터가 아주 재밌어요. 어디도 한 군데 안주하지 않는데 유튜브 보면 그 동영상도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뭐냐면 바비 맥펄린이 그 입으로 각종 그 다양한 사운드 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스캣 비슷하게 해갖고서. 근데 그걸 갖다가 마이크를 다 다른 위치에 다른 소리로 세팅을 해놓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는 다 설치돼 있고 무대에서 부를 때마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죠. 야, 본 적 있어요. 이 바비 맥펄린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야. 그런 바비 맥펄린인데 본인의 캐릭터나 개인기를 쏙 빼고 보컬만으로 딱 가는 이 버전이 그래서 매력이 깜짝 놀랐어요. 쳤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허비 행콕은 아주 깔끔하게 피아노를 치고 바비 맥펄린의 굉장히 담백하게 재즈라는 음악을 떠나서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아, 그 곡만으로도 매력을 느꼈던
이 버전을 제일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 버전은 제리 멀리건 앤 벤 웹스터의 The Complete 제리 멀리건 meets 벤 웹스터 Sessions라는 앨범인데, 앨범이 59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제리 멀리건 meets 벤 웹스터, 바리톤 색소포니스트 제리 멀리건이 대선배인 벤 웹스터와 콜라보해서 낸 앨범인데, 이 앨범이 59년에 녹음돼서 60년에 나왔었어요. 근데 6곡이 담겨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앨범에는 이 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1997년에 더 컴플리트 버전, 그 녹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6곡 앨범에 담겼던 거 말고 녹음했던 여러 버전을 컴플리트 버전의 앨범이 나오면서 누락됐던 곡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가 있었던 거죠. 제리 멀리건이 50년대 중후반에 제리 멀리건 미츠 아무개 이런 버전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멀리건 미츠 몽크, 제리 멀리건 미츠 자니 하치스, 제리 멀리건 미츠 스탄게츠, 이래서 동료 혹은 선배들 뮤지션과 콜라보 앨범을 많이 냈는데, 그 중에 이 제리 멀리건 앤 벤 웹스터가 아주 높은 점수를 받는 앨범이라고 되어 있고요. 32살의 제리 멀리건이 50세가 된 벤 웹스터와 둘이 콜라보를 냈는데, 이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템포. 피아노를 지미 라울스가 치고요. 베이스는 루로이 비네가, 그리고 멜 루이스 드럼. 이 리듬 섹션은 굉장히 적당한 템포로 스윙하고요. 그 위에서 바리톤 색소폰, 테너 색소폰, 이 두 제리 멀리건과 벤 웹스터의 아주 매력 있는 연주 버전으로 해서, 제가 재즈를 들어 나가면서 아까 제일 처음 들었던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 허비 앤콕과 바비 맥펄린의 버전을 들으면서 다른 재즈 뮤지션들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를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를 혼자 느끼면서, 그 중에 또 가장 이렇게 색소폰의 어떤 매력이 참 느껴지는 곡이어서 굉장히 좋아했던 생각이 나고요. 이번에 김 감독이 보내준 곡들 갖다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다 지각각으로 지각각으로 해석을 그렇죠. 하냐? 예.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다 다른 노래 같아. 그렇죠. 다른 음악 같아. 그 정도로 그 차이가 있더라고. 예. 정말 독특하게들 해석을 했어. 그러면은 악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버전을 한번 들어보면, 피아노 트리오로 그 유명한 빌 에반스 트리오의 포트레이트 인 재즈 앨범, 59년에 녹음돼서 60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59년도에 빌 에반스는 그 유명한 마일스 데이비스의 Kind of Blue 앨범에 참여해서, 그게 이제 3월, 4월에 녹음된 거였는데, 그해 겨울,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포트레이트 인 재즈 앨범을 녹음했는데, 피아노 트리오의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고 하는 빌 에반스 트리오, 피아노의 빌 에반스, 베이스의 스코트 라파로, 그리고 드럼의 폴 모티언, 이렇게 세 사람이 낸 첫 번째 앨범이 이 앨범인데, 이 앨범에서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는 빌 에반스답지 않게 굉장히 업템포로 빠르게 연주를 했어요. 굉장히 타이트한 인터플레이가, 이거 워낙 유명한 앨범인데 그 중에서도 이 곡을 들으면서는 와, 이렇게 신나게도 연주를 하는구나 빌 에반스가. 빌 에반스가 아주 서정적인데, 기본적으로는 59년도에 Kind of Blue 같은 중요한 앨범을, 뭐 그 앨범 때문은 아니겠지만 뭔가 이렇게 자신감? 근데 난 원래 담백해 하는 느낌으로 쫙 가다가 한 3분 때 접어들면 스코트 라파로의 베이스, 그리고 폴 모티안의 드럼, 이런 브레이크를 지나서 또 마무리가 되는데, 길지 않은 버전인데 굉장히 재즈 듣는 버전, 어떤 빌 에반스 식의 신나는 재즈가 담겨 있어서,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는 제가 처음에 저 개인적으로 바비 맥펄린과 허비 앤콕의 굉장히 슬로우 버전으로 들어서, 저는 그냥 이 곡이 그런 곡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빠르게도 연주를 하는구나, 그런 걸 느껴서 재미있었던. 재밌었어요. 네. 네 번째로 선곡한 거는 기타 버전인데요. 기타리스트 그랜트 그린의 구든스 코너라는 앨범이 있어요. 1961년도에 녹음을 했는데 1980년에야 세상 밖으로 나온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블루노트에서 그 알프레드 라이언, 설립자이자 프로듀서인 알프레드 라이언은 녹음을 해놓고
발매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랜트 그린의 여러 앨범들이 나오다가 그랜트 그린이 이 앨범은 소니 클락, 제가 좋아하는 소니 클락이라는 피아니스트와 콜라보를 해서 쿼텟으로 기타 피아노 쿼텟으로 녹음을 해놨었는데 이 앨범뿐만이 아니라 나이지리아라는 앨범이 있고요, 올레오라는 앨범이 있는데 둘 다 이 앨범까지 세 장이 소니 클락과 그랜트 그린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낸 앨범이었는데 녹음만 해놓고 그냥 창고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곡 앨범들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왔느냐. 참 부러운데 일본 블루노트에서 프로듀서들이 창고 안에 담겨있던 녹음들을 발굴해내서 1980년도에 이 앨범들을 다 내게 돼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소니 클락이 63년도에 33살에 요절하게 되거든요. 근데 61년, 62년에 그랜트 그린과 이런 쿼텟으로 아주 깔끔한 연주들을 남겨놓고 있었던 걸 세상 사람들은 몰랐죠. 근데 80년도 이후에 이 앨범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오고 그래서 90년대, 9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랜트 그린 앨범이 CD로 나오게 되는데 The Complete Quartet with Sony Clark 해서 그랜트 그린이 소니 클락과 했던 녹음들이 다 한꺼번에 나와서 저는 그 앨범 CD로 그 당시 연주들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랜트 그린의 기타가 특징이 그거잖아요. 한음 단음으로 스타카토로 되게 깔끔하고 명료하게 치는 거기에 굉장히 유려하고 감수성 풍부한 소니 클락의 피아노가 그래서 이 버전은 어떻게 연주를 하나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버전도 비레반스 같이 굉장히 빠른 템포로 연주를 하는데 또 다른 거.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비레반스 피아노 버전과 이 그랜트 그린의 버전만으로도 비교하면 근데 이제 이걸로 만약에 처음 들은 사람이 있다면은 86년에 허비 행콕과 바비 맥펄런이 듀엣으로 한 걸 들어보면 와 이걸 또 이렇게 슬로우로 바꿨네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전혀 다른 음악으로 들을 수도 있어. 예 마지막 5번째 버전은 트럼페터 클리포드 브라운과 드러머 맥스 로치 이 두 분이 클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치 퀸텟을 만들어서 여러 장의 앨범을 50년대 초중반에 냈잖아요. 클리포드 브라운과 맥스 로치의 At Basin Street이라는 앨범인데 1956년도 1월 2월에 녹음됐다고 하는데 1월 2월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해 56년 6월에 자동차 사고로 이 앨범에 그 퀸텟에 같이 참여했던 클리포드 브라운과 피아니스트 리치 파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죠. 그 4개월 전에 클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치 퀸텟의 마지막 앨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앨범에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가 담겨져 있는데 퀸텟이잖아요. 5인조면은 드럼에 맥스 로치가 있고 베이스에 조지 모로 그리고 피아노에 리치 파웰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이 이제 관악기인데 클리포드 브라운이 트럼펫을 치면 색소폰은 누가 했느냐? 소니 롤린스가. 소니 롤린스가 55년 말부터 56년도에 이 퀸텟에 가담함으로써 그 당시 이제 무르익어가는 하드밥계 절대 강자로 이들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클리포드 브라운이 요절하는 바람에 이제 흩어지고 맥스 로치는 맥스 로치대로 소니 롤린스는 소니 롤린스대로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전에 이 퀸텟의 이 전에 테너 색소포니스트는 해롤드 랜드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탈퇴하고 소니 롤린스가 가담해서 어쩌면 굉장히 하드밥스러운 멤버가 딱 갖춰졌는데 아 그러자마자 사고로 피아니스트와 트럼페터가 사망하는 바람에 마지막 앨범인데 요 멤버 그대로 소니 롤린스의 리더작인 소니 롤린스 플러스 4라는 앨범에 그게 이제 1, 2월에 이 앨범이 녹음되고 3월에 소니 롤린스 리더작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클리포드 브라운과 리치 파웰의 마지막 녹음이 된다고 하는데 하드밥이죠. 그냥 말 그대로의 하드밥. 그 당시에 이제 아트 블레키가 라이브 앨범들이나 이런 데서 또 하드밥스러운 거를 이제 정립을 해 나가고 있을 때 이들 퀸텟은 우린 이런 거야 하고 있었는데 소니 롤린스와 클리포드 브라운이 참 잘 어울려요. 그래서
더 아쉬운 거죠. 이들의 녹음이 계속되지 못했다는 게. 그냥 하드밥스러운 버전으로 해석한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는 어떤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달아서 총 5곡을.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음악을 듣는데 어떤 사람한테만 의미 있는 곡들이 이렇게 한 곡 한 곡 생기잖아요. 근데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는 제가 음악을 쭉 들으면서 이 버전 저 버전 많이 이렇게 킵을 해 나가게 되는, 어떤 건 앨범으로 어떤 건 한 곡 mp3로 다운받고 그랬던 과정들이 좀 생각나고, 이 밖에도 여러 버전들이 있고 콜 포터라는 그 불세출의 작곡가가 남긴 수많은 곡들 중에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곡이어서 한번 5곡을 모아보았죠. 정말 곡곡마다 유니크해요.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아주 듣는 재미가 있어요. 아, 이 같은 노래가 이렇게도 연주되는구나, 이렇게도 해석들을 하는구나 라고 좀 화려한 선곡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허비 행콕과 바비 맥펄린 버전이 맨 앞에 있을 텐데 별도로 되는 음악 파일에 부디 유튜브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